게임을 하다가 잠깐 쉬고 싶어서 게임을 끈 순간 그 게임 속 세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동안에는 게임 속 세계란 픽션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내가 이 세계가 질려서 떠나는 순간 아무런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에 존재하는 스크립트, 캐릭터, 아이템, 시스템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고, 조금 낭만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당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이제 어떤가요? 당신의 게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이 캐릭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이 시킨 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며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귀여운 스윙 캐릭터 니코라는 아이가 말이죠. 원샷, 당신에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은 니코가 아닌 이 게임의 절대자는 아니지만 게임 속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당신이 없으면 작품 속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 게이머, 바로 당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샷 속 게임 속 존재들은 전부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로 모든 게 변하는 존재죠. 당신은 니코와 함께 이 망가진 세계관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동력원, 소위 말하는 빛이 없어진 세계. 니코가 들고 있는 이 자그마한 빛을 세계의 꼭대기 탑에다가 갖다 놓으면 다시 이 세계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망한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 이 세계 속 많은 인물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당신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이 세계에 활력이 돕니다. 게이머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계에 생명력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주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아이, 니코는 조금 독특한 존재입니다. 니코는 이 세계에 원래 있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말려 들어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목적도 가지게 됩니다. 이 니코라는 착한 친구를 자기 집에 보내주는 일이죠. 뭐 어떻게 보내주는진 잘 몰라요. 근데 뭐 게임이란 녀석들은 엔딩에서 모두 다 잘 됐습니다 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끝나는 법이니까 이 세상을 구하고 나면 알아서 집에 가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위에 쓴 말은 복선이에요. 이 게임의 엔딩을 안다면 씁쓸할 거고, 이 게임의 엔딩을 모르고 보고 있다면 후반부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올 것이란 것을 은근슬쩍 흘리고 있는 정보죠. 하하, 이거 참 메타픽션적인걸요. 아무튼 이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 늘 그렇죠. 퍼즐을 푸는 겁니다. 니코는 딱히 전투도 안 하고 경험치도 안 얻어요. 그냥 세계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건드리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풀어서 조금씩 고쳐놓은 뒤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퍼즐을 푸는 방식이 이 세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니코가 아니라 바로 게이머 당신이듯이 당신이 직접 세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갑자기 내 바탕화면이 바뀌어 있다든지 중요한 문서가 하나 생성되어 있다든지 게임 주제의 현실의 것들을 마구 조작해서 우리에게 퍼즐에 힌트를 주죠. 마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 채널의 재생 목록 탭에 들어가서 생성된 재생 목록 중 메타픽션 특집에 들어가면 이 영상의 엔딩을 본 이후에 추가적인 엔딩을 볼 수 있듯이요. 이건 복선이에요. 이 영상의 엔딩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이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그 뒤의 내용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복선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인 동시에 지금까지 설정에 불과했던 게임 속 캐릭터가 게이머를 인식하고 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게이머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인공이 당신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납득시켜줘요. 영상을 만드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요. 아하! 니코는 나의 조력자일 뿐 결국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나구나. 이 세계의 구원자는 니코가 아니라 게이머입니다. 게임 속의 등장인물들이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게임 속에 빠져들어서 구원자가 되었어요. 이제 게임은 더 이상 픽션이 아니고 게임 속 세계는 내가 구해야 될 진짜 세상이 되어버렸으며, 니코는 단순히 몰입을 위한 스프라이트가 아닌 내가 진짜로 집에 돌려보내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이 세계와 내 말을 충직하겠다라는 니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탑에 올려서 엔딩을 보게 되면 짜잔! 이 작품의 가장 잔혹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곡선, 회수. 우리는 니코를 무사귀환시키는 대신 이 세계가 빛을 잃은 채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거나, 이 세계를 구해서 빛을 되찾게 하는 대신 니코가 이 세계에 영원히 표류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원샷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잔혹하리만치 무거운 결정을 플레이어에게 일임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못해서 작품을 그냥 끄고 내버려두려고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 작품의 설정과 내용에 몰입했고 당신이 이 게임에 빠져들었다면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조차 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게임을 강제 종료한다면 니코는 영원히 여기 서 있게 되고 버려지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과거에 니코를 침대에서 재우지 않고 게임을 강제 종료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니코가 어둠 속에서 플레이어 없이 벌벌 떨었던 경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해야만 해요.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은 최악이니까 니코를 포기할 것인지 세계를 포기할 것인지. 원샷은 직전에 리뷰한 오프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프와는 정반대의 게임입니다. 물론 둘 다 메타픽션을 사용한 게임이지만 원샷의 스토리적 요소는 오프에 비해서 그다지 파고들 거리도 많지 않고 나름대로 플랫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반면 오프에 비해서 원샷은 조금 더 플레이어의 경험
경험이란 요소를 살렸죠. 오프에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게임이 준비한 대로 하는 것뿐. 원샷 역시도 어느 정도 따라오게 시키지만 게임을 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게임 속 인물들이 당신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공감 가게 만들어서 당신의 경험 하나하나를 유의미하게 만듭니다. 오프에서도 똑같은 창이 뜨죠. 어느 쪽 엔딩을 볼 것이냐고요. 하지만 오프에서 우리는 그냥 엔딩을 보는 순서에만 차이를 둘 뿐 결국 둘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원샷에서의 엔딩 선택은 진짜로 하는 선택이 되죠. 만약 니코를 구하는 선택을 한다면 다시는 세계를 구하는 선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은 진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가지 않은 길을 전제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인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쟁이라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경험을 게임 속에서 느끼는 걸 불쾌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되돌려서 세이브 파일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게임은 더 이상 진짜 경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쪼가리로 이루어진 픽션에 불과하게 되죠. 오프가 제시하는 것은 유저의 루돌로짐이라 게임 속에서 우리는 파괴를 일삼을 뿐이죠. 우리는 사실 결국 레벨을 올려서 더 강한 적을 때려 부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터가 하는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우리의 행동을 잘 수식해주죠. 하지만 원샷은 반대입니다. 원샷에서 제시하는 것은 유저의 네러톨로지예요. 게임 속에서 우리는 게임이 파괴되는 것보다 세계가 어떻게 될지, 니코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의 전개를 더 보고 싶어하고, 레벨을 올리고 적을 때려잡고 하는 경험, 도전적인 경험, 놀이적인 경험들은 퍼즐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원샷에서 모두 배제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프를 진행하게 되는 원동력은 적을 때려잡는 놀이를 하고 싶어서이지만 원샷을 진행하게 되는 원동력은 니코 혹은 세계를 도와주고 싶어서죠. 이 대비는 게임의 두 요소, 놀이와 서사라는 부분을 극명하게 갈라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비교가 됩니다. 반대로 오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결국 플레이어에게 선택 따윈 없었잖아 를 원샷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진짜 선택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원샷에서는 오프에서는 없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샷의 문제점은 이 작품은 몰입을 정말 잘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결국 게이머들은 장르적 쾌감을 찾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몰입이 깨져버리면 니코? 그거 꼭 구해야 되나? 세계? 그것도 파괴하면 안 되나? 둘 중에 뭘 구하든 아무 신경도 안 쓰이는데? 이때부터 원샷은 그 세계가 제시하는 메인 주제 자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당신의 진짜 선택이 원샷의 모토인데 원샷 속의 세계를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몰입할 수 없는 그저 픽션으로만 취급하게 된다면 엔딩에서의 선택은 무게라고는 없고 솔직히 그냥 아무런 이유나 갖다 대면서 어차피 둘 다 데이터 쪼가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며 대충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놀이를 원하는 게이머라면 원샷의 서사 방식에는 전혀 공감을 못하고 그저 재미없고 늘어지는 게임이라고 평할 겁니다. 반대로 서사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이머라면 원샷은 어떤 게임에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말 몰입되는 세계와 몰입감 넘치는 서사를 제시하며 게임이 현실을 침범하여 현실의 나를 쥐고 흔들기까지 하는 후유증이 매우 심한 게임이 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9버전이 주제 전달에 훨씬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유료판에서는 니코를 플레이했다가 강제 종료해버리면 니코가 가만히 어둠 속에 서있던 걸로 되지만 9버전에서는 강제 종료를 하면 니코가 죽어버리거든요. 게임이 가짜에 불과하다고? 픽션에 불과하다고 취급해버리면 너희의 캐릭터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거지? 죽여도 상관없겠지? 라는 협박. 도전적인 인디게임만이 할 수 있는 서사였고 이런 것들은 픽션을 도저히 픽션으로 취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원샷은 더 이상 픽션이 아닌 픽션 혹은 현실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후유증이 심한 게임이란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일까요? 두 번째 목선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